공개 전부터 한국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오징어 게임이 지난 9월 17일 첫 선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메가 히트였습니다. 전 세계를 씹어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막상 한국인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세계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의 화제성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필적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한국에서만 개봉 전 사전 예매량이 200만 장을 넘겼었고 영화관의 모든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던 작품입니다. 중국에서도 5억 달러, 한화로 5,822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그에 맞먹는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권 사람들이 영상에 자막을 띄워놓는 것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징어 게임은 어쩌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능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징어 게임에 대해 이제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다고 평하기까지 했죠. 이를 비롯한 각종 외신에서 찬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류의 역사에 크게 한 획을 그은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등 한국의 전통 놀이들이 세계에 알려졌고 세계인들은 이것을 따라하며 즐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어떤 문화가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하는데요. 잔인하고 자극적이기만 할 것 같은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놀이를 즐기며 틱톡이나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 문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인 깍두기가 조명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종목 중에는 구슬치기도 있었는데요. 이 게임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하는 게임인데 참가자가 홀수였던 터라 등장인물 한 미녀가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어 모두가 처형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한 미녀는 깍두기가 되어 힘들이지 않고 게임에서 이겨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죠. 깍두기는 영어로 더 위키스트 링크라고 번역되었는데 한국어로 직역하면 쓸모없는 사람, 무용지물 등으로 본래 깍두기의 의미와 다소 다른 뉘앙스를 풍깁니다. 영어에는 깍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었죠. 깍두기는 모임에 제대로 속하지 않은 아이들이 배려를 받은 상태에서 같이 노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깍두기를 담기 위해 물을 썰다 보면 끄트머리가 각진 네모로 썰어지지 않고 어중간한 모양으로 썰리기 마련인데 무로 반찬을 만들고 남은 부분으로 깍두기를 만드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칫 왕따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왕따와 깍두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깍두기는 친구 관계에 누군가를 끼워주지 않고 따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거나 약한 친구도 놀이에 끼워주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깍두기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깍두기들은 선으로 한정적인 공간을 만들어 놀 때 한 발 뛰기, 일명 깽깽이를 이용해 선 밖에서도 이동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깍두기라는 역할로 어드밴티지를 줌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처음 보는 깍두기 문화에 외국인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옆나라 일본에서는 아이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깍두기 문화가 충격 그 자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도 안 걸려서 가는 한국인데 문화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냐는 것이었죠.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한국에 깍두기 문화가 있다면 일본에는 이지메 문화가 있기 때문이었죠. 이지메란 우리말로 집단 따돌림을 일컫는데요. 일본에는 이런 이지메가 만연하여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1986년 도쿄도 나카노구에서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한국 신문에까지 보도될 정도였는데요. 온순한 성격의 아담한 체구였던 시카가와 히로시고는 중학교 2학년으로 진급하며 친했던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지메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수염을 그리고 복도에서 억지로 춤을 추게 하고 모형 총기에 관역이 되는가 하면 옷을 벗게 하는 등 가혹한 괴롭힘을 당했죠. 히로시군을 괴롭히던 동급생들은 히로시군을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칠판 앞에 히로시군의 책상을 놓고 교실에서 향을 피우며 히로시군의 사진을 영정사진처럼 만들고 빈 우유병에 꽃을 꽂아 이른바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방명록 비슷한 것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사라져서 잘됐다 따위의 욕설이 잔뜩 쓰였죠.
심지어 여기에는 교사 4명까지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 해프닝으로 이 사건은 히로시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장례식 놀이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죠. 이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히로시군은 결국 유서를 쓴 뒤 스스로 목을 매달아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동급생들의 괴롭힘은 어린아이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을 텐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1986년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이지메는 끊이지 않았고 현재 202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있었던 이지메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지난해 11월 말 도쿄도 마츠다시 시립초등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이 이지메를 당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나는 너희들의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기카스쿨 구상에 의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태블릿을 통해 이지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이지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태블릿으로 피해자 학생을 괴롭힌 동급생들은 징그럽다, 죽어버려 등 욕설을 피해자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이들이 4학년이던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죽이는 방법 등의 제목을 단 그림이 그려진 노트도 발견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이지메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집계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이 499명에 달할 정도였죠. 일본 정부며 사회 차원에서 이지메를 단절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뼛속에 깊게 뿌리내린 집단주의 문화 때문입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대인관계가 강조되고 개인은 소속 집단의 한 부분으로 취급받는데요. 그러면 집단 안에 있는 개인은 철저히 무시됩니다. 따라서 집단 안에서 융화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지메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누군가 집단에서 튀어 보이는 순간 그를 대상으로 이지메가 시작됩니다. 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일본인들은 어떻게든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 집단 안에서 융화하며 행동하죠. 충격적이게도 일본인들이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예스와 노가 불분명한 것도, 자기 주장이 약한 것도, 거리와 골목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도,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모두 이지메로부터 배제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하는 아이는 돈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심부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이지메를 당합니다. 이지메에 동참하는 아이들은 이것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이지메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해야만 합니다. 당하는 친구가 불쌍해도 도와줄 수 없죠. 도와주는 순간 이지메의 다음 순번은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지메를 당해본 아이는 또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이지메의 앞장을 섭니다. 이지메는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남을 죽여야 하는 생존 경쟁입니다. 이렇게 이지메가 사회에 만연한 일본이기에 한국의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깍두기 문화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일본과 달리 한국은 배려와 화합이 문화의 기저에 깔려있기에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지메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지메에 동참하는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부러워하며 한국에 가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2010년을 전후하여 세계의 K-팝을 전파하였고 그야말로 K-팝 신드롬을 일으켰었는데요. 그 뒤를 이어 영화마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4개 부문을 석권하여 아카데미상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날로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한국어의 수요마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처럼 한류는 문화 현상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세계인들에게 재미를 주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셈인데요. 앞으로 나올 미디어들도 세계로 뻗어나가 한류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교훈까지 주면서 세계를 감동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한류가 더욱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어떤 노래가, 어떤 작품이 세계인들을 사로잡을지 궁금해집니다.